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농장입니다. 오늘도 기사 쭉 읽은 다음에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 한번 영상 찍고 싶어서 영상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그리고 이제 팔기수업 왼쪽 아래 링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기간이 이렇게 아마 많이 남지 않았을 거예요. 요새는 뭐 언론사들이 확실히 약간 달라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저도 만약에 언론 쪽에 밥을 먹으면 이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저 솔직한 스타일이에요. 저는 여기서 많이 자기는 선비인 마냥 이건 잘못했고 저건 잘못했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상에 할 말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남의 흉 보는 게 제일 쉽습니다. 불평, 불만이 제일 쉬워요. 남 이렇게 헐뜯는 게 가장 재밌고 제일 쉽고 제일 자극적인데요. 그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게 서로 좋습니다. 자, 금리 올리고 대출 조여도 수도권 매수 심리 2주째 상승. 당연하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고요.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조여도 아무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린 적도 없어요. 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인기 있는 분들 중에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금리 올린다 그랬을 때, 대출 중지한다 그랬을 때, 잠깐 관망하자, 지켜보자, 나는 잠깐 기다려보겠다 하신 분 계세요? 그 영상 지금도 남아있을 것 같은데, 좀 궁금해서 요새 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구독자 수가 많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 딱 그냥 일반인 분들이 공부 깊게 안 하고, 딱 적당한 선에서 좋아할 말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렇게 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구나라고 믿어요. 외모가 잘생긴 분도 계시고 저보다 훨씬 더 영상에 신경 쓰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공통점은 듣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중간쯤에 탁 걸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처럼 얘기하면은 안 좋아요. 리스크가 크잖아요. 저 뭐라 그랬어요? 전 신경도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약간 기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금리를 올렸더니 부동산이 휘청거린다. 그럼 댓글에 바로 달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얘기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구독자가 뭐 몇 명이고 조회수가 잘 나오는 누구보다 여기 얼음 공장이 더 좋다, 더 잘한다.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유튜브는 유튜버예요. 유튜브는 구독자 수 많고 인기 많고 조회수 잘 나오는 사람이 더 좋은 유튜버예요. 더 잘 나가는 유튜버라고 해서 저는 그분들을 배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저렇게 하면 뭐 안 돼!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없습니다. 오해하실까봐요. 이건 기사거리가 못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수도권 매수심이 2주째 상승.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사는지 인과관계나 시장의 시스템을 살펴보면 금리를 조금 올리고 대출을 안 해주는 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앞으로도 이 현상은 지속될 거고요. 다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금리를 갑자기 확 올리거나 한 4연타 1%씩 퍽퍽 올리거나 아니면 대출을 시중에 있는 1, 2, 3 금융권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대출을 완전히 정지시킬 수 있으면 다른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어정쩡하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일한 탈출 전략, 이 시장이죠. 재개발 활성화 청신호의 도시재생지 화색인데 이게 저는 뭐 이 정치 얘기를 일단 하지 않겠지만 이게 맞아요. 일단 민간 재개발 가야 돼요, 여러분. 재개발은 여러분 민간이 해야 돼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건설사가 집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죄송한데 건설사가 돈을 많이 벌든 말든은 여러분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제가 갑자기 나서가지고 여기 선생님 월급이 너무 많다. 선생님 회사가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다. 선생님 회사가 이번에 너무 뭐라고나 할까요? 폭리를 취했다고 하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저한테? 정말로요.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클린하게 얘기해 봅시다. 클린하게. 제가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데 사무실에 가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김 과장 요번에 연봉이 얼만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폭리인데 옆 건물에 있는 누구는 얼마 받았다던데 이래도 되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노동의 원가를 까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뭐라고 하시겠어요? 첫 번째 뭐예요? 네가 뭔 상관인데. 두 번째, 내가 그걸 왜 까야 되는데. 세 번째, 싫으면 여기 제품 사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의견이 많은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마진을 못 남기면 건설사가 알아서 망해요, 여러분. 건설사가 마진을 왜 못 남길까요? 미분양 나면은 마진을 못 남겨요. 여러분 저기 일산에 가면은 저기 두산 미부더제니스인가? 그거 있어요. 그거 두산건설 그 두산 그룹 전체 타격을 먹혔어요. 그 정도로 미분양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미분양 나고 망해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신경도 안 씁니다. 옛날에 뭐 쌍용건설, 월드건설, 뭐 건설사랑 건설사 다 넘어갈 때 여러분 여기 손 들어보세요. 그 많은 건설사 도산돼서 날아갈 때, 뭐 남양건설 날아가고 할 때 신경 쓰고 돈 모으고 도와준 분 계세요 여기? 그럼 보나마나 들어올 말은 똑같아요. 건설사 뿌락치. 너 건설사 아니지? 아니라니까요? 저 아니에요. 일체 상관없어요 저는. 없잖아요. 남이 잘 되면은 꽃이다, 구경하다, 불구경이랑 저런 거 재미가 제일 좋다. 남이 돈 많이 해보면 돈 많이 벌었다, 투기꾼이다, 조사해야 된다.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10년 동안 2011년도 이후로 10년 동안 도시재생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서울의 아파트 주택 공급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서울은 아파트가 부족하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통계를 들고 와라. 그냥 여러분 통계가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건 통계가 막 갖고 올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전국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서울에 살까? 20%죠. 20% 맞잖아요. 대한민국 5,200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이 서울에 사니까 20%죠. 맞잖아요, 여러분. 20%가 서울에 살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아파트 중에 20%는 서울에 있어야 되잖아요. 20%가 없어요, 여러분. 15%예요, 15%. 5%가 비어요, 벌써. 벌써 서울에 5%가 비어요. 그리고 빌라촌이랑 다세대 다 가고 있죠. 노후주택이 제일 많은 데가 서울이랑, 그러니까 경기도권, 수도권이랑 인천이 제일 낙후했어요. 서울의 아파트를 따져보면 가관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충 기억하는 것만 서울의 5년 미만 신축이 10%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40% 정도가 구축이에요. 지하 주차장이 없거나 뭐 이런 구축들이 절반을 넘게 차지해요. 그 와중에 서울에 있는 전체 주택 중에서 40% 미만이 40% 안팎일 거예요. 이제 좀 요번에 제가 개량된 거 늘어난 건 못 봤거든요. 40%가량만 아파트예요. 서울에서 60%는 다른 주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지도 않는 그런 주택들이에요. 뭐 거기 사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40% 안에서 쪼개고 쪼개면은 서울의 아파트가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재생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재생 사업은 누가 하는데요? 나라가 한다고요? 여러분, 나라가 건축을 누가 합니까? LH가 건축을 합니까? LH가 시공사예요, 시행사예요? 시행사잖아요. 시공사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건설사잖아요. 이 주식도 비리비리하고 다트 들어가서 기업 공개 보시라니까요. 걔네 빌빌거려요. 제가 봤을 땐 진짜로 옛날에 토목기술 해외에 나가서 사우디에서 공사하고 올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파트나 짓고 있는데 지금 원래 쌍용건설이나 대림건설 이런 데는 아파트나 짓고 있을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토목 쪽에서 전 세계에 손에 꼽히는 기업이에요. 터널 뚫고 다리 짓고 이런 거 최고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막 울트라건설 이런 거. 그냥 아파트나 짓고 있는 건데 그 아파트 짓는 것 다 폭리를 취한다고 하면 거기 현직에 있는 무신들이 대꾸도 안 해줘요, 여러분. 그래도 대기업인데 당연히 돈을 많이 벌어야죠. 거기서 이끌고 있는 식구가 몇 명인데 여러분은 지금 몇 명한테 월급을 주고 계신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뭔가 공급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월급을 주고 계신데요. 자기 월급 챙기기도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왜 건설사를 자꾸 욕을 하세요? 이제 좀 덜 하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1기 이어 3기 신도시까지 신도시 정책 지방 인구 유출 심각하다. 제가 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예요. 서울에다 자꾸 주택을 갖다 꽂잖아요. 그러니까 적정량이 아니라 이상한 데다 자꾸 갖다 꽂잖아요. 그러면 인구를 빨아들여요. 인근에 있는 수요를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방이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방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워져요. 많은 분들이 뭐 다마 신도시 된다 그러고 인근의 신도시 지으면 이제 망한다 그러고 폭락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예측이 어려운 게 여기에 주택을 지으면 얼마나 멀리에 있는 사람까지 빨아 당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지어졌을 때 집이 비기 시작하고 망할 거란 얘기는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신도시 아파트를 짓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은 많은 사람이 한국에 가장 많은 사람이 원하는 주거 형태인 아파트를 자꾸 새 아파트를 공급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세종시의 인구 늘어나고 화성시의 인구 늘어나고 김포시의 인구 늘어나는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아파트만 지었다면 인구수가 늘어나요. 이번에 3기 신도시도 지으면 거기 인구수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뭐예요? 거기가 살기 좋으니까 외부에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또 청약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다 지어진다 해도 여기가 빈 도시가 되거나 어떻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이것도 문제는 되겠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기에는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데이터를 아직 확인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전셋값 등골 휘는 20대, 전세 대출 4년간 20조, 450% 급증. 이게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전세 대출이 4년간 20조, 455% 급증했대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그만큼 전세를 많이 택했고, 전세로 산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순수해요, 여러분. 이거를 보고 감을 잡으셔야 돼요, 정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세를 몇 개나 계약하세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제가 여쭤본 게 죄송할 정도로. 전세를 몇 개 계약하세요? 오늘은 서울에서 자고, 내일은 용인에서 자고, 뭐라 그럴까, 수요일 날은 죄송해요. 갑자기 기억이 인천 가서 자고, 목요일 날은 어디 저기 동탄 가서 자고 이래요? 그런 미친 사람은 없잖아요. 전셋집은 하나만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 전세 대출이 계속 늘어났대요. 무슨 말이에요? 전세값이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전세값이 왜 계속 올라가겠어요? 집이 부족하니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좋긴 좋은데, 볼까요? 여기 있네요. 이제 언론이 할 말을 한다니까요. 임대차 입법을 시행하기 직전인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1억 4천만 원 넘게 상승했다. 그죠? 무슨 말이에요? 전세값이 폭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늘어나겠죠. 어쩔 수 없이. 그죠? 이런 게 참, 전세값만 봐도 집 주인이 되는 게 맞는 선택이었다. 지금조차도 집 주인이 되는 게 맞는 선택이라는 거에 저는 의견에 변함이 없고, 그걸 좀 약간 감지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들으셨으면, 이게 이해가 한 번에 되시잖아요. 집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 거예요. 집은 민간 건설사가. 그래서 이런 건 필요해요. 근데 확실히 약간 결이 다르시고 해결책을 하나씩 찾아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약간 좀 여기 국토부 장관이 이번 국토부 장관이면 전 예전 국토부 장관님들은 뭘 하시던 신경을 쓴 적이 없거든요. 지금부터는 현 국토부 장관님이 뭘 하시면은 기사가 나오면은 계속 신경 써서 볼 생각이에요. 의미가 있다고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은 알 거라 믿어요. 영상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요새 기사를 왜 이렇게 좀 세게 읽냐면 저도 좀 지치고 짜증이 나서 그렇습니다. 이게 가는 방향이 바뀌질 않고 똑같이 가는데 좀 한두 분이라도 더 이렇게 제가 뭐 정보를 좀 강하게 푸시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